알아주길 바라지 않아도 꽃은 핀다. 범부 김정철 선생은 사람들에게 생소한 인물이다. 그는 자신의 사상과 철학으로 세상을 바꾸기 시작했다. 화백신문사 윤종현 대표는 범부 김정설의 흔적을 찾고 있다. 보면 풍류사상과 김범부 그때 기사작성자가 내야. 그래서 내가 그 범부를 연구하면서 공식적으로 이제 코멘트가 중요하니까 그걸 통해 가지고 내가 그때부터 이 책을 보기 시작했다니까. 책을 보기 시작하면서 휴가 때부터 다술사 범부가 하는 흔적을 다 답사를 했다니까. 답사하고 책도 보고 해도 내 책 매장 못 봐. 내 두 장도 못 봤다니까. 범부 선생은 1897년에 경주에 태어나셔서 1966년 70세로 돌아가셨습니다. 뭐 70세라 그러면 그렇게 길지도 않고 짧지도 않은 그 생애신데 그동안에 짧은 한국의 근대사를 다 경험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4살 때부터 김계사라고 하는 그 지역의 큰 학자 밑에서 거의 약 9년 동안 우리 한학을 이제 익히셨고, 그래도 그분은 일본어, 영어, 독일어, 또 동양철학, 한국철학, 서양철학까지도 아주 섭렵을 하신 분이에요. 또 유교뿐만 아니고 도가, 도교, 불교까지도 아주 섭렵을 하셨고, 그 이후에 그 독립운동에 종사하셨던 안희재 선생님이 설립한 백산상해의 장학생으로 일본에 건너가셔가지고 지금까지 나온 자료에 따르면 정식으로 이렇게 등록을 하셨다기보다는 청강생으로 지금의 교토대학, 경도대학, 그 당시에는 이제 일제시대이기 때문에 제국대학이라고 그러죠. 교토 제국대학과 또 동경에 있는 도쿄 제국대학에서 이제 청강생으로 근대 학문을 접으시고 일본의 여러 학자들하고 이렇게 교류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청년 시절에 범부 김정설 선생은 일본에 유학을 하시면서 그 근대 학문의 세례를 이렇게 받으셨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요. 도야마 미쯔루는 정치나 문화로서 어찌할 수 없는 세력을 폭력으로서 제거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이나 이런 어떤 세력으로서 힘이 강한, 그렇게 일본의 그 낭인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범부 선생이 어릴 때 신동이라는 이야기가 도야마 미쯔루한테 들어갔던 모양이다 보니까 범부 선생의 행적을 보면은 도야마 미쯔루의 어떤 수하에 들지는 않았던 것은 맞습니다. 이분이 쓰신 업적들, 저작들 읽어보면 상당히 그 지식이 해박하고 넓습니다. 서양 철학뿐만 아니고 서양 문화사, 동양 철학, 그리고 뭐 구체적으로 칸트 철학이라든지 해겔 철학이라든지 이런 데에 아주 해박하게 공부가 되어 있으셨고, 특히 주자학과 양명학 같은 거에 대해서도 아주 해박하게 공부를 하셨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1945년 해방되기 직전에는 그 해인사에서 또 그 민족 독립을 위한 여러 움직임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때 승려들하고 같이 또 참여하셔가지고 1년간 또 감옥에서 수감 생활을 하시는, 또 그 독립운동에도 참여하신 경력을 갖고 계시죠.
좀 이제 건강이 좀 약하셔가지고 경남 사천에 있는 이제 다솔사라는 절에 들어가셔가지고 거기서 이제 정양도 하시면서 우리 학문에 또 이렇게 깊이 침잠을 하시게 되죠. 그래서 1945년 해방되기까지 범부 선생님은 그 세 가지 경로를 통해서 독자적인 학문의 세계, 사상의 세계를 구축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솔사 대학로는 범부가 일제강점기에 일본 천태종의 고위 승직자들과 교수들에게 강의를 했던 곳이다. 그렇게 최범술 스님이 1930년, 31년에 일본 대정벽을 마쳐 귀국하게 됩니다. 최범술 스님이 오셔가지고 그 서울에서 그 만해 스님이 조직한 만당을 해체를 하고 이 다솔사에 계실 때 그때 범부 선생이 이렇게 내려오게 됩니다. 범부 선생께서는 그 옥구를 치르기도 하고 이래 하셨는데 기본적으로 좀 학술 활동이라고 할까요? 자신의 철학 체계를 구축하는데 많은 시간을 보낸 것 같습니다. 45년 해방이 되자마자 부산에서 8.15를 생략한 1.5 구락부라는 것은 이제 클럽을 그 당시에는 이제 구락부라는 말로 표현하는데 8.15를 생략한 1.5 구락부를 조직을 하셔가지고 우리나라가 이제 새로운 그 독립을 했기 때문에 새로운 나라로서 나아가야 될 그러한 방향을 강의하는 건국 철학을 강의하는 그런 활동을 하시고 범부 선생님은 새로운 나라는 새로운 건국 이념, 정신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걸 마련하는데 주력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러한 그 구상은 일제강점기 동안 그 일본 유학 그리고 국내에서 그 공부했던 그것이 바탕이 된 거죠. 3년 후에는 또 서울에 오셔가지고 올라오셔서 48년부터죠. 이제 48년은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가 이제 건국이 된 해잖아요. 그때 이제 서울로 올라오셔서 경세학회를 또 만드셔가지고 역시 이 나라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 거냐라고 하는 그 건국의 방향을 또 강의를 이렇게 하시게 됩니다. 1958년에는 지금의 건국대학교에서 정치철학을 강의하는 그 강좌를 담당을 하시게 되고 그 해에 이제 동시에 건국대학교에 이제 설립이 되는 동방사상연구소 소장으로 취임하시면서 그 당시에 서울에 있는 모든 그 학자들, 석학들하고 두루두루 교류를 하시면서 그야말로 동서양의 사상 철학의 무불통지의 그런 자세로서 많은 학자들하고 교류를 하면서 우리 동방학을 이렇게 강의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의 범부 선생의 그 해박한 강의를 들으신 모든 분들이 후일 범부 선생을 회고하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시죠. 하늘 밑에서 가장 밝았던 머리를 갖고 계셨다. 요즘 말로 보면 천재였다 이런 말씀을 하실 정도로 박남 강기의 그때 천재이셨다 이렇게 모든 그 강의를 들으셨던 분들이 회고를 하십니다. 해방 이후에 범부 선생님께서 손자들이나 지인들과 같이 산책하면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위해 가지고 사색도 하고 많은 고민도 하고 범위도 하신 흔적이 남아있는 곳이고 이대민의원 국회의원 되셨을 때도 이 길을 매일같이 걸어 다니시면서 대한민국을 위해 가지고 매일 고민하셨던 자리. 잠깐만, 이거 어때요? 범부 김정설은 1955년 59세의 나이에 계리막숙의 학장을 지냈다. 계리막숙은 후에
대구대학과 통합되어 현재 영남대학교가 되었다. 경상북도 정치학과. 그래서 이 이승만 정권 시절까지는 활발한 활동을 하셨죠. 계림대학교 학장도 지내시고 뭐 건국대학교 동방연구소 이런 활동, 학문적 활동과 사회 활동이 겸비되는데 우리 손으로 만들어진 헌법이 탄생한 지 5도를 맞이하는 10월 17일 오전 10시 중앙청 광장에서는 이제 신생국가가 되면 그 국민들, 근데 그 근대 이후에 우리 국민국가라 그러죠. 국민국가, 만들어진 어떤 국민, 만들어진 백성, 만들어진 나라, 그 국민국가가 되기 위한 기본이 된 통치 철학이 있어야 되고 구심점이 있어야 되죠. 동방르네상스라는 말을 이야기합니다. 그 동방르네상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고전적 그 의미의 한국의 전통 사상을 어떻게 현대적 의미로 다시 부흥시킬 것인가. 그 점에서 이제 본부는 화랑과 풍류라고 하는 것. 물론 이제 그 부분은 화랑도였죠. 화랑이 가졌던 그 원리나 이념 같은 화랑도, 또 그것이 기반했던 풍류도, 풍류. 이런 점들을 어떻게 살려서 해방 이후 대한민국이 이 세계사 속에 어떻게 우뚝 설 것인가 하는 그런 이제 이 신념을 가졌습니다. 그 핵심은 이제 한국인의 멋, 풍류, 그리고 한국인들이 가진 톡톡한 그 에토스, 지극한 정에서 지정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 것들이 다 이제 풍류에 포함이 되고 그 본부가 구상했던 한반도 동방르네상스의 아주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5월 통지회에서는 6월 13일 서울 시민회관에서 창립총회를 가졌습니다. 5.16 혁명 주체 세력과 그 혁명 이념에 찬동하는 각계 인사가 중심이 된 5월 통지회는 이날 총회에서 회장의 국가적인 최고회의 박정희 의장을, 부회장에는 이주일 부의장과 김범부 씨를 각각 선출했습니다. 1963년에는 그 5.16에 참여하셨던 분들이 이제 만든 5.16 혁명 동지에 잠시 참여하셔가지고 이제 부회장 역할도 하시죠. 이분이 아마 거기에 참여하신 이유는 이 새로운 나라를 바르게 건설하는데 사상적으로 좀 기여를 하고 싶었던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날 5월 동지회는 비정치단체임을 밝히고 정치의 테두리 밖에서 정치인들을 격려하며 박정희 정권에 기여했던 또 그런 연관성을 갖는 게 뭐냐라고 물으신다면 일단 화랑에 대한 겁니다. 화랑에 대한 것은 본부는 군인들이 정치하는 데 대해서 반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점은 명백히 함석헌 등과 대담을 하는 데서도 나옵니다. 박정희 정부 시절 세워진 통일전은 본부의 화랑도와 연관되어 있다. 본부의 화랑도 사상에 박정희 정부는 왜 관심을 가지게 되었을까? 이를 알기 위해선 먼저 신라 화랑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화랑이라고 하는 것은 젊은 층의 조직입니다. 대개 15세에서 18, 9세까지. 화라고 하는 것은 랑이라고 하는 것은 남자아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화랑은 꽃미남, 오늘날 표현을 하면 꽃미남을 전면에 내세워서 젊은 아이들, 사내랑을 써가지고 낭도, 아이 무리들, 그러니까 화랑도라고 하는 건 화랑과 낭도들이 하나로 결합했던 화랑을 우두머리로 하는 낭도들의 이런 조직을 가리키는 거고, 6세기 들어와 가지고 신라라고 하는 사회가 새로운 사회로 전환해 들어가면서
새로운 인재가 요구되었던 겁니다. 요구되어서 이런 국가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교육하고 양성하고 이 사람들 중에 필요한 사람을 청거해서 관료라거나 아니면 군관으로 써서 시대에 맞게 사람을 쓰는, 크게 보면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 양성기관, 이런 것이 바로 화랑제라고 하겠습니다. 기본은 그 국가에 대한 충효입니다. 충효 교육인데, 그러나 충효만이 아니고 사회적 관계라고 하는 거, 이제 거기에 나온 게 소위 그 세속오계라고 하는 겁니다. 친구들하고의 관계, 부모와의 관계, 그 다음에 그 사회적으로 의리를 강조하고, 전쟁에 나가서 물리치지 마라, 살생을 어떻게 하라, 하지 말라, 이런 것들을 세속오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범부 선생이 대개 뭐 상사기에 나오는 이야기를 가지고 이제 화랑에 거기에 보면 국가에 대해서 기꺼이 목숨을 바치고, 그거는 국가가 그 사람들이 공동체의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맞게 목숨을 바치고 모든 걸 그 국가의 운명에 다 걸어서 헌신했던 그런 시절이었고, 거기에서 아마 그 화랑의 어떤 이 정신을 이어받아서 젊은이들에게 이런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가 아닌가. 독립운동의 것이, 독립의식의 꽃이, 이런 것이 저는 밑바닥에 깔려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범부는 화랑 정신에 대한 남다른 사상을 가지고 있었다. 1948년 52세의 나이로 그는 화랑회사를 구술한다. 화랑회사는 오랜 세월 동안 범부 선생님이 연구하고 구상하여 온 신라의 화랑과 화랑 정신에 관한 설화를 범부가 구술한 것을 해군 정훈감 김근씨가 책으로 출간하였었습니다. 1954년 범부의 화랑회사는 완성 후 약 7년 만에 당시 한국전쟁 직후 군대의 사상무장 교재로 출간되었다. 이후 범부는 화랑회사에 이어 국민윤리에 대한 사상을 펼쳤다. 국민윤리 개념은 김범부 선생이 제일 처음 주창을 했습니다. 이성근 박사가 사실 어떻게 보면 김범부 선생의 제자나 다름이 없습니다. 나중에 이성근 박사가 청와대에서 그 박정희에 대해서 국사교육을 하는, 특강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또 화랑에 대한 책도 쓰게 하고 이러면서 그 범부 선생은 양쪽으로 이렇게 했다고 보죠. 하나는 국민윤리가 필요하다. 그러면 이제 국민윤리가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아마 범부 선생이 생각하는 이제 국민윤리하고 오늘날 생각하는 국민윤리는 많이 차이가 있는데, 범부 선생이 생각하는 국민윤리는 나라 빼앗긴 일제강점기 때 강복 이유를 생각했습니다. 이분이 이제 아주 성견지음이 있다는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나라를 되찾게 되면은 어떻게 할까? 그래갖고 나라의 방향을 어디로 갈까? 이래 해가지고 법무부에 내린 결론은 문화 강국으로 가야 된다고 이렇게 그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문화 쪽으로 가게 되는 이 방향을 어떻게 할까? 국민윤리를 통해서 하자는 이야기.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뭐 한류라든지 이런 어떤 그 초석도 보면은 범부 선생이 이렇게 놓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전통 속에서 문화를 살려가지고 이것이 강복 이후에 나라가 나아가는 방향으로 삼고 또 그런 교육을 국민윤리를 통해서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제 하셨던 거죠. 전체 국민이 있으면은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심볼, 영어로 하면 심볼이라고 그러지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왜 새알심이라고 그러잖아요. 뭘 했을지 엑기스처럼 가운데 동동 뜨는 그러한 마음들, 그 마음들이 새알심처럼 우리
국민들 한 사람 한 사람 전부에게 다 들어있어 가지고 언제든지 무언가 움직일 적에는 그 새알심에 박혀 있는 사상이 이 모든 행동을 움직일 수 있는 바탕이 된다면은 틀림없이 우리나라는 민주적이고 더 발전된 문화 강국이 될 것이다 하고 주장을 했던 게 범부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범부는 그런 노력을 하면서 자기뿐만이 아니고 국민 한 분 한 분이 다 화랑과 같은 그런 모습이 된다면은 우리나라는 정말로 훌륭한 나라가 될 것이다 하고 이제 시작을 해서 갔는데, 그랬을 때 범부의 바라보는 방향에는 분명히 민주국가라는 것에 대한 어떤 바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군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많이 배웠고 또 조직적으로 뭘 추진할 수가 있고 기본적으로 근대라고 하는 그거를 충분히 경험했고 했기 때문에 근대 국민국가를 만드는 데서는 군인들의 그 조직과 합리적인 이성과 이런 부분에 기대는데 거기에 따른 이 부분이 되게 비판을 받을 부분도 있습니다. 왜 하필 군인 정신이 하지만 지금의 군인과 그 당시 군인은 의미가 좀 다를 부분이 있습니다. 해방 이후에 혼란했던 상황 속에서 그래도 근간이 되는 그 리딩해가는 그룹을 일단 군인 그룹에 찾았다고 하는 이제 그 점에 초점을 주면 좋을 것 같고요. 전국에 메아리치고 있는 새마을 운동은 이제 증산을 위한 협업농업과 소득증대 사업으로 직결돼 보다 잘 살리는 운동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모범 새마을의 전기와 전화를 우선적으로 가설해줄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노래 전사 선명회 어린이들이 부르는 새마을 노래를 들어보시겠습니다. 새우종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너도 나도 일어나. 결정적으로 이제 그 어제 뭐 시대와 만나게 되는 것은 박정희 대통령 5.16 혁명을 하고 난 뒤에 그 박정희 대통령과의 어떤 그 인연이 아주 어제 보면 굳건한 하나의 그 스승이라 할까요? 옛날 같았으면 왕사입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멘토, 이제 이런 역할을 하게 되면서 이 국민윤리라든가 새마을 운동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그리고 화랑도 그 풍류도에 대한 부활, 아마 1960년대 특히 70년대 교육을 받았던 사람들은 기억이 잘 날 겁니다. 천연홍군 오세춘 양이 고향의 가난을 물리치기 위해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차부리로 돌아와서 분여회를 조직하고 저축운동과 공동작업을 벌였습니다. 특히 인삼재배에 힘을 기울여 71년에 1.2헥타에 지나지 박정희 대통령의 이러한 것들이 실은 이 그 범부 선생의 생각이 현실 정치로 옮겨온 것이다. 물론 그에 대한 평가는 좀 달리 할 수 있는 면들은 있습니다. 근데 하나 분명한 거는 범부 선생의 원래 그 생각이 박정희 대통령이 적극 수용은 했지만 제대로, 그러니까 충분히 연결되었는가, 아니면은 그 사이에 좀 틈이 있는가. 아무래도 현실 정치로 들어오면서 어떤 의미에서는 범부 선생의 철학 사상이 좀 손상, 훼손, 축소되는 면도, 약간 또 변질되는 면도 뭐 없지 않았다, 이래 보는 게 좀 더 객관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를 할 때 이때까지 1960년대 70년대 박정희 또 새마을 운동 여기에다가 묶을 게 아니고 범부라는 사람이 생각했던 거는 계급사회에서 민주사회로 변화되는 지금 이 시대에 다음 100년, 200년은 우리나라가 어떻게 갔으면 좋을까 하는데 기본적인 생각으로 화랑의 마음, 또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효의 마음, 이러한 마음들을 좀 보편화시켜서 그것이 무슨 뭐 제3공화국, 제5공화국, 뭐 몇 공화국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의 100년 뒤, 200년 뒤에 문화가 번창하는 그러한 문화 창달의 정신을 가지고 범부는
이 여러 가지 활동과 또 외침을 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 66년도에는 70세의 일기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박정희의 그 멘토로서 66년도 돌아가시기 전까지 어느 정도 기능을 하셨다 하는 점은 뭐 말씀드릴 수 있고, 물론 그렇다 해서 박정희 정권의 철학의 중요한 기초를 하는 부분은 여러 가지 해석이 엇갈릴 수 있습니다. 왜? 66년도 돌아가셨기 때문에 유신 정권을 기획하고 마무리하는 데까지는 연결되지 못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뭐 불행이라면 불행일 수 있고 다행이라면 다행일 수 있는데, 저는 오히려 박정희 정권과의 어느 정도 거리를 가지게 되고 순수하게 자기가 그 풍류라든지 화랑이라 하는 사상들을 건의하고 그것이 정치에 어떻게 연결되는 건 다른 문제고, 뭐 그런 부분에서는 본부는 본부의 역할을 하고 박정희 정권에 크게 인벌브 되지 않으면서 자신의 생애를 마쳤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할아버지는 일평생을 불처주야로 우리나라와 우리 국민을 위해서 학문적 연구를 하셨습니다. 특히 할아버지께서는 분단된 조국의 아픔을 풀기 위해 또한 대한민국이 핍박받는 원조받는 국가가 아니라 언젠가는 세계적 최강국이 된다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셨던 분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할아버지께서는 생전에 언론이나 강의를 통해 젊은 청년 대학생들에게 그 이유와 당위성을 강조하시면서 청년의 역할을 당부하셨고, 국가와 국민이 모두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늘 말씀하셨습니다. 한편으로 할아버지께서는 국가와 국민을 더 우선시하는 과정에 가족의 생계는 전혀 돌보지 않았고 아버지께서 평생 대신하셨습니다. 범부는 독립유공자가 아니다. 범부 선생에 대해서 그가 묻힌 곳은 그동안 독립유공자 묘역으로 알려져 있었으나 현재 그의 묘지는 개인 사유지에 있으며 이장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윤종현 대표의 표정에 안타까움과 벅참이 공존하는 듯하다. 눈물 난다. 눈물 쏟아진다 진짜. 눈물이 쏟아진다. 아이고 참. 신라와 경주 화랑을 이야기했던 것을 현대적으로 읽는다면 뭘 우리가 이어가야 되냐, 이런 부분에 우리가 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칫하면 우리가 뭐 대한민국을 너무 좋다, 대한민국 만세라고 하면 요즘에 국뽕이라 그러대, 국뽕. 예. 또 쇼비니스트, 너무 극진하게 국가를 자국을 생각하는 거, 이런 것도 좋지 않죠. 그러나 우리 객관적으로 왜 신라여고, 왜 경주고, 왜 화랑이고, 왜 풍류냐 하는 것은 우리 생각해 볼 뿐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한국 사상사를 쓸 때 범부가 한마디 들어간 적이 없습니다. 여기에 많은 사람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우선은 한국의 사상사를 쓸 때 범부를 정식으로 넣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넣는 의미는 범부가 그래도 이루어왔던 풍류 화랑을 명실공히 한국의 근현대사에서 들춰냈고, 그게 우리가 입으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 내박을 알아보고 연구하는 것은 현재 우리 지성사에서 당위적인 것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러한 생각들을 이제 좀
넓게 생각을 해서 정말로 이러한 지금 노력들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힘을 모아서 범부를 다시 재생산하고 재부각시키는 이런 노력들이 좀 더 이렇게 물결 퍼지듯이 스며들듯이 전 국민에게 스며들어 가지고 미래를 보고 문화라는 거에 대해서 한 번씩 더 생각해 보면은 내가 볼 때는 이런 것도 굉장히 뜻이 있는 활동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죠. 흔히 뭐 화랑정신을 개성하자라고 하는데 화랑정신 개성한다면 저는 제 나름대로 이해하는 거는 앞으로 짊어지고 나가야 할 세대들은 그런 젊은 세대들이 자칫 오해를 해서 화랑의 정신이라고 그러면서 1500년 전의 정신을 끌어와가지고 적용시키는 시대착오적인 겁니다. 정신 없는 정신인데 오늘날엔 젊은 사람들이 우리의 빛과 희망이고 그에 따라서 젊은이들에게 건전한 사회관, 건전한 관계, 앞으로 짊어지고 나가야 될 책임의식을 가지는 그런 덕목들을 길러주는 또 제공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시대가 요구하는 공정과 상식, 이 또한 범부의 화랑외사에서 찾을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 어수선한 사회에 새롭게 현대와 미래로 이어갈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숙제로 우리 경주인 나아가서 전 국민이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대구 소재의 영남대학교. 계림학숙의 현신인 영남대엔 범부와 관련된 특별한 곳이 있다. 바로 범부와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고 있는 범부 문고가 그것이다. 기증자 김두홍은 범부의 막내 아들이다. 이게 고서실이라서 아무나 이 손을 못 대거든. 그래서 이거 또 한번 손대면 다 어스러져 버려요. 그 이걸 스캔을 떠서 열람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은데 그 경주시에 좀 돼야 되는 거죠. 영남대 최재목 교수는 범부 연구회를 만들어 활발히 활동했으며 범부에 대한 연구가 지속되기 위해선 국가와 대중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그걸 사버리고 경주시에서 그렇게 결과를 공정과 상식을 화랑에서 찾은 범부 김정설. 그는 청년 화랑이었으며 시대를 초월한 사상가였다. 아쉽네요. 그래도 이 보람이 있잖아. 여기 경주에 사시는 분이세요? 나는 오히려 제 신문학대학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필요한 거